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전기이론 세 번째, 자, 전자력과 전자유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데, 자, 세 번째 이제 전자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자, 전자력입니다. 전자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어떤 전자가 자장이 있는 곳에서 받는 힘, 이걸 뭐라고요? 전자력이라고요. 그래서 전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체가 자기장에서 받는 힘을 갖다가 우리는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전자력. 근데 그 전자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미 우리는 힘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어요. 쿨롱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자 전개가 받는 힘, 자개가 받는 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고 이미 그 수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힘이 전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 그 힘의 이제 공식이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 그 원리가 뭡니까? 그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전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자, 왼손 법칙에 대해서 자,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의 원리가 되냐면 나중에 기기 시간 때 자, 전동기의 원리가 됩니다. 전동기의 원리. 자, 전동기의 원리가 돼요. 그러면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자, 전자력이라고 하는 걸 구해 보겠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에 자, 전자석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자, 전자석이 있습니다. 자, 이게 N극이고, 자, 이게 S극이라고 보시자고요. 그럼 여기 이제 제가 원통으로 된 도체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원통으로 된 도체를 제가 단면을 잘라봤어요. 단면을 잘라보니까, 자, 어떤 도체가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 도체가 자, 여기에는 이제 자, 전자석 안에는 자, 뭐가 나옵니까? 자속이 나오겠죠. 자속 파이가. 근데 자, 제곱미터당 어떤 자속의 값, 그걸 우리는 자속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제곱미터당 어떤 자속의 값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니까? 자, 자속이 이제 나오니까. 그다음에 자, 전원을 주니까 여기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류가. 그다음 여기서는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왼손 법칙. 그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왼손이에요. 엄지, 검지, 중지. 그죠? 자, 엄지가 뜻하는 거는 뭐고? 자, 검지가 뜻하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중지가 뜻하는 건 뭐냐 이거야. 자, 엄지가 뜻하는 건 뭡니까? 이게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 힘을 얘기하겠죠. 힘의 방향. 그래서 자, 우리는 단위를 뭐라 써요? F라고 해요. F.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검지는 뭐가 돼요? 요 검지. 자속의 방향이 되겠지. 자속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 B라고 합니다. B. 자, 그 다음에 중지는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전류. 그래서 우리는 I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FBI.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 FBI라고 합니다. 그러면 힘이 어디에서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서 보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은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자고. 전류는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전류의 방향이니까 나오고 있어. 힘은 위로 받겠지. 자, 힘은 위로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자속은 이렇게 가고 있고 전류는 들어가고 있어요. 힘은 아래로 받겠네. 힘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올라가고 이 부분은 내려가니까 회전을 하겠네. 그죠? 그래서 자장 내에서 이 도체가 받는 힘, 자, 이걸 뭐라고 하더라? 전자력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전자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F는 자, 이 전류와 자속과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습니까? 이 도체가 가지고 있는 길이가 있겠죠. 길이. 자, 그 길이를 제가 L미터다라고 했어요. L미터. 그러면 자, 전류와 자속 밀도와 길이 L미터에 의해서 힘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자, 이 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어서 도체가 회전을 하니까 그 회전한 이동 가계에 의해서 또 자, 힘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인 세타만큼의 어떤 힘이 생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해? 전자력이라고도 하죠. 전자력. 그래서 IPL에 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생기죠. 자,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는 또 이게 뭐가 나오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우리가 엄지가 뜻하는 것은 뭐고요? 검지가 뜻하는 것은 뭐냐? 중지가 뜻하는 것은 뭡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힘에 대해서 좀 더 보시자고요. 자,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UH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I에 U, H에 L에 사인 세타 뉴턴만큼, 자, 뭐가 만들어지더라? 힘이 발생이 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난 안 되겠다 그러면 칭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세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자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전자력에 받는, 자, 1이에요. 1. 자, 전자력이 받는 1입니다. 우리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기 시간대, 회로 시간대는 우리가 이걸 W라고 해요. W. 그리고 단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줄이라고 했습니다. 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W는 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전을 하니까 회전을 함으로써 일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힘과 이동 거리로 구해요. 그래서 단위가 어떻게 돼요? 뉴턴, 자, 메타가 됩니다. 자, 이 뉴턴 메타와 줄은 어떻게 같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전류와 자속의 곱으로도 우리가,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1이라고 합니다. 1. 자, 이런 것도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근데 자, 요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율. 자, 우리가 1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P라고 하죠. 전력. 그럼 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했어? 시간에 대해서 한 일. 1율이 되겠지. 이걸 우리는 1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방금, 자, 시간에 대해서 1율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뭐가 됩니까? I, 파이가 되더라. 단위는 W라고 하고 와트라고 읽더라.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평행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평행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세 번째. 자, 제가 첫 시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자, 왜 이 수식이 이렇게 나왔는지 라는 것보다는 그냥 개념 위주로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전기 이론 앞부분은, 자,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에 좀 난이도가 좀 이렇게 재미가 좀 느껴지지, 그게 아니면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개념 위주로만 공부를 좀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자고요. 자, 전기이론 첫 부분은, 자, 이제 세 번째 평행전류예요. 평행전류. 자, 평행전류가 받는 힘입니다. 받는 힘.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어떤 도체가 있는데 이 도체가 지금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도 전류가, I2의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어떤 힘이 발생이 되냐 이거야. 자, 나란히 갔을 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을 크로스로 표시했고, 나오는 방향을 우리가, 자, 도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볼게요. 자, 이놈을 제가 90도 이렇게 꺾어봤어, 도체를. 자, 여기도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도 전류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무슨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속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자속이. 그러면 자, 적용을 해보시자고. 들어가니까 자속이 여기서는, 자, 요 방향으로,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요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요 방향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전류가 같은 방향일 때, 자, 같은 방향으로 들어갈 때에는 어떤 힘이 발생이 됩니까? 같은 방향일 때는. 자, 여기서는, 자,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니까 자, 이게 어떤 힘이야? 서로 땡기는 흡입력이 발생이 되죠. 흡입력이. 자, 이 안에서는 흡입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이 자속의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분포들이 이제 되겠죠. 이런 분포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같은 방향일 때는 어떤 힘이 발생이 되더라? 흡입력이라고 하는 게 자, 발생이 되더라. 흡입력이. 자, 그 다음에 자, 보시게요. 이번에는 자, 이런 상황이야. 두 전선이 한쪽은 들어가고 전류가 한쪽은 전류가 나온다라고 볼게요. 나온다라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전류가 나오겠죠. 그때 자속의 분포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자, 방향이 다른 방향일 때. 자, 우리가 자, 반대 방향일 때. 자, 또는 다른 방향일 때. 자, 이 반대 방향을 뭐라고 합니까? 반대 방향을.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왕복전류라고 해요. 왕복전류. 그죠? 그래서 자, 왕복전류. 자, 똑같은 게 왕복전류가 흐르게 되면 왕복전류. 갔다가 오는 거니까. 자, 일단 어떤 힘이 발생이 되냐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 이거 해서 들어가니까 자속의 방향이 자,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자, 나오니까 힘의 방향이 자, 이렇게 생기죠. 그럼 이 방향, 이 부분에서 자, 이 힘은 어떤 힘이 발생이 됩니까? 서로 밀어내죠. 같은 방향이니까. 반발력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반대 방향일 때는 어떤 힘이 자, 반발력이 자, 발생이 되더라 이거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서로 떨어져서 밀어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 평행전류가 받는 힘, 평행전류가 받는 힘은 평행전류 사이에 받는 힘은 자, 이게 전류가 같은 방향일 때는 어떤 힘이 흡입력이 자, 전류가 반대 방향일 때는 또는 왕복전류가 흐를 때에는 어떤 힘이 반발력이 발생이 되더라. 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반. 뭐 통작 사모일 때 반반 주세요, 그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반. 자, 같은 방향일 때는 흡입력이. 이해되시죠?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자, 평행 전류 사이에 받는 힘이라고 하는 자, 요 힘은 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야,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지. 자, 평행 전류 사이에 받는 힘 F는 자, 어떻게 만들어져요? 공식을 기억을 하세요. 자, 2파이R에 자, 뮤에 I1, I2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자, 근데 이 공식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 뉴턴, 메타가 되겠죠. 길이당이니까. 그러면 이 공식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요 힘과 자, 이 거리는 힘과 거리는 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더라. 자, 요 부분의 키워드를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 전자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거의 핵심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평행한 두 도체에 같은 전류에 같은 방향의 전류를 흘렸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반이야. 그럼 같은 방향일 때는 흡입력이 발생이 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됩니다. 2번.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또 많이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 자, 요 부분이죠. 자, 평행 전류 사이에 자, 발생하는 힘은 거리에 어떻습니까? 어때요?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평행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전자유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전자유도. 전자유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자유도. 전자유도는 뭡니까? 전자유도. 자, 도체를 고정을 시켜놓고 자, 이번에는 자기장을 줘요. 자기장을. 자속의 힘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자, 도체가 자속과 세교함으로써 어떻게 이제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자, 이게 전자유도예요. 자, 보시자고요. 자, 두 번째 전자유도예요. 전자유도. 전자유도 작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패러데이 렌체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패러데이 렌체 법칙. 자,
패러데이 렌체 법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있고 어떤 도체가 있고, 자 여기에 제가 전류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전류계를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어떤 자석, 자 연구 자석을 자 이렇게 뒀어요. 그리고 자 이 연구 자석을 자 이 코일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해보니까 이 전류계 시침이 움직이더라 이거야. 움직인대요. 그럼 이 전류계 시침이 움직였다는 것은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능력치, 그게 뭡니까? 전압이지. 그럼 우리 뭐라고요? 기전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전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런 법칙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걸 전자유도라고 합니다. 전자유도. 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전자유도를 보니까 외부의 자속에 의해, 자 이 외부의 자속에 의해 코일이 외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을 유기하여, 이게 뭐냐? 자 자속이 들어오니까, 자 외부의 자속이 들어오니까 원래는 지금 0인 상태였잖아요. 자속이 없는 상태였잖아. 그죠? 자 외부의 자속이 들어왔대. 그럼 자속의 양이 생기니까 자 이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깁니까? 이 자속의 양만큼의 어떤 자속이 생기겠죠. 그죠? 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원래는 지금 0이잖아. 0. 그죠? 그래서 자 자속을 유기하여 반대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을 유기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더라? 이걸 전자유도 작용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 패러데이 법칙이 있고 자 렌체 법칙이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전력이 발생이 된대요. 그러면 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이 되냐? 자 어떤 시간에 대한 자속이 변화된 양만큼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자 뭡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전류가 변화된 양만큼 지금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있죠. 왜? 자속이 생겼다는 것은 여기에 뭐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흘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코일을 제가 N회 감았다고 볼게요. N회. 그러면 자 여기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된 양만큼 생긴대요. 근데 뭐에 비례해서? 내가 감은 권수에 비례해서. N이라고 하는 것은 권수가 됩니다. 코일의 권수. 자 이거는 코일의 자 권수가 돼요. 감은 횟수, 권수에 비례해서 나타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 N이 되겠지. 권수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자 시간에 대한 전류가 변화된 양만큼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인덕턴스. 자 비례상수 L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 자속이 증가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증가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기더라? 기전력 2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마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대요. 자, 이 법칙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전자유도 법칙 또는 패러데이 렌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떤 거? 크기를 발견했어요. 크기. 자 어떤 크기? N의 dt의 d파이, L의 dt의 di만큼.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요 부분을 우리는 이 부분을 크기라고 합니다. 크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증감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대요. 자,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야? 이게 렌츠도 렌츠. 자, 렌츠예요. 렌츠는 자 방향을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증감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합니까? 패러데이 렌체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 우리는 이걸 또 노이만의 법칙이다라고도 하죠. 노이만의 법칙.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 패러데이 렌체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자 이제 세 번째 보시자고요. 세 번째. 자 보시게 되면 직선 운동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직선 도체에 의한 어떤 유도 기전력이 있대요. 자 세 번째 직선 도체에 의한 어떤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아까처럼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처럼 자 여기다 이제 자장을 형성을 해놨습니다. 자 자장을 형성해 놨어요. 어떤 이제 유도 현상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
세 번째, 자, 직선 운동에 의한 자,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얼마나 많이 생긴 자속에 의해서 얼마나 긴 도체 때문에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크게 만들어질 것이냐. 그게 뭐냐면 저렇게 보시자고요. 이게 N극이고 이게 S극이에요. 이것도 원통으로 된 도체가 있지만 그 단면적을 제가 자, 이렇게 잘라봤어요. 자, 잘라보고 자, 이 부분에 중심축이 있는 자, 이 부분에다가 자, 제가 이제 회전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전동으로 돌렸어. 자, 돌리니까 이게 V 자, 메타 퍼 세크만큼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자, 이 도체가 길이가 우리가 L미터라고 보시자고요. L미터. 그러면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자, 자속을 끊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기전력이 더 많이 만들어지긴 하겠죠. 그죠? 자, L미터로 돌렸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나와요? 자속이 나옵니다. 자속이. 근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면적당 자속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자속 밀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자, 면적당 얼마만큼의 자속이 나오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전력을 한번 봐보시자고. 자, 자장이 있는 공간 내에 이번에는 자, 자속이 도체에서 자속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자장이 있는 공간 내에 자, 도체를 회전시켜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더라? 기전력이 생기더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플레밍의 자,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오른손 법칙.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어서는 자, 뭐가 됐어요? 힘의 방향, 자속의 방향, 자, 전류의 방향을 의미했어요. FBI. 하지만 이 오른손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오른손은. 자, 이 오른손은 자, 이게 뭐가 됩니까? 도체 운동의 방향. 도체 운동 방향, 자속의 방향, 자, 기전력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엄지는 뭘 의미하고 자, 도체의 자, 운동 방향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검지는 자, 자속의 방향을 의미하며 자, 운동 방향이라 해서 우리는 자, V 메타 퍼 세컨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V가 될 것이고 자, 자속 B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자, 중지는 자, 기전력이 될 겁니다. 기전력. 거기서 만들어진 기전력이 얼마만큼 만들어질 것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꼭 알아두십시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 나중에 기기 시간 때는 뭐의 원리가 되냐? 발전기의 원리가 됩니다. 발전기 원리. 자, 이런 부분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번엔 뭐예요? 자장이 있는 공간 내에 도체가 회전을 했대. 도체가 회전을 하면서 자속을 얼마만큼 세교를 했냐. 그 세교량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그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만들어졌어요? 그 기전력 2는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 부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전력 2는 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자, BLV에 이것도 회전을 하니까 이동한 각만큼 사인 세타 볼트만큼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기전력은 자, 세 가지 식이 이제 존재하더라. 자, 전자 유도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장이 있는 공간 내에서 도체가 회전을 하니까 자, 뭐가 만들어진대?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자, 식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인덕턴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인덕턴스. 제가 이 식을 자,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자, 인덕턴스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인덕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인덕턴스. 네 번째. 자, 우리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L이라고 해요. L. 단위가 뭐냐? H라고 쓰고 이걸 헨리라고 읽죠. 헨리. 자, 이 자체가 인덕턴스예요. 인덕턴스. 자, 이 인덕턴스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코일이라고도 해요. 코일.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코일 덩어리. 자, 이렇게 그리죠. 그죠? 그럼 그 인덕턴스의 값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것이냐? 이게 전자 유도의 법칙 가지고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전력은 어떤 시간에 대한 자속이 변화된 양만큼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그게 뭐에 비례해서? 권수에 비례해서. 자, 또는 어떤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된 양만큼 만들어졌겠죠. 뭐에 비례해서? 비례상수 L에 비례해서. 근데 그 증감에 반대된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졌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 dt분의 d 약분시키고 dt분의 d 없애고 그다음 마이너스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자, 뭐가 나왔어요? m파이는 li다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m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걸 자 이렇게 기호로 쓰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파이라고 했습니다. 파이. 이 파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 자속 세교수예요. 자속 세교수.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자 인덕턴스다라고 하는 이 L은 자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전류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속이 세교를 했냐, 이걸 우리 인덕턴스다라고 합니다. 인덕턴스. 그래서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단위를 어떻게 해요? 단위 길이니까 단위는 웨버가 되는 거고 암페어가 되겠죠. 웨버 퍼 암페어가 되더라. 또는 자 이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H라고 쓰면 이걸 뭐라고 읽어요? 헬리다라고 읽어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자 좀 더 깊이 간다면 자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이긴 하지만 자 이 인덕턴스를 다시 뭐라고 하냐? 자기 인덕턴스다라고 해요. 자기 인덕턴스. 내 전류에 의해서 내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내 전류와 내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값, 이걸 자기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 대한 자 자속 세교량을 의미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인덕턴스까지 자 알아봤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전자력과 전자유도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수식 있죠. 수식만 꼭 기억을 좀 하고 연습을 좀 해 보시자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 전자력, 전자유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